지난 쿠팡 영상에 대한 연장전 개념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네이버와 쿠팡의 대결, 그리고 유튜브 쇼핑의 참전까지를 이야기했었고요. 오늘은 쿠팡의 지속 가능성 여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게 던져진 가장 큰 의문 부호는 현재 쿠팡의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빠른 배송과 다양한 물품과 멤버십의 혜택 등등 모든 조건에 있어서 현재와 똑같은 퀄리티의 서비스와 가격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저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 방송에서도 쿠팡이 오버페이스로 달리고 있다라고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쿠팡의 서비스가 피어 대비 단연 최고이기 때문에 쿠팡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네이버나 유튜브는 쿠팡을 이길 수 없고 그 이유는 모든 면에서 쿠팡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최고의 서비스와 가격이 지속 가능하다면 쿠팡은 선두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상태를 지속 가능한지, 이게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치킨 게임을 위한 오버페이스 혹은 무리수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건데, 초스피드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로사 문제, 납품 업체들과의 수수료 문제, 그리고 납품 업체들의 제품과 똑같이 카피한 쿠팡 자체의 PB 상품을 만들어 파는 문제, 그리고 또 그 자기들이 만든 PB 상품을 상위 노출을 시키거나 평점을 조작하는 문제 등등,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회원을 유치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무너져 내리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내가 컬리를 싫어하는 이유 영상에서도 댓글 중에 컬리가 졌으니까 네가 욕하는 거지, 컬리가 결국에 이겼으면 욕을 했겠냐 라면서 반문하는 댓글도 있었는데, 승패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성공을 아직 못 해본 사람이 성공한 CEO 코스프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 기업의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컬리는 돈도 못 버는 상황에서 투자받은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써도 부족한데, 사업에 펀드멘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유명 셀럽을 모델로 쓰는데 과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결국에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컬리나 쿠팡의 이런 순리적이지 못한 결정들은 치명적인 리스크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쿠팡을 지켜보면은 경제면보다 사회면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업 외적으로 계속 잡음이 끊이질 않고 사건 사고 혹은 위법, 불법 혹은 논란, 이런 워딩이랑 회사가 계속 붙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폭탄을 달고 레이스를 한 격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1,600억 원을 얻어맞은 경우가 딱 이런 리스크가 실제로 일어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상징적이었던 사건은 바로 작년 초에 쿠팡 멤버십의 요금이 느닷없이 58%가 급등을 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쿠팡이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의 서비스 가격 월 4,990원에는 유지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890원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7,890원이라는 숫자도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목숨은 부지하되 회원들의 이탈은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고 또 해봐서 나온 숫자라는 것이고, 그 인상폭은 무려 58%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쿠팡은 이커머스 전쟁의 장기화를 인정한 격이고, 안타깝게도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무디게 만드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쿠팡은 다행히도 멤버십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회원의 대거 이탈 위기는 잘 넘겼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넘긴 회사랑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회사랑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다. 멤버십 가격을 무리해서 올린 2분기에는 예상대로 적자를 기록했고요. 3분기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가를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다시 흑자로 돌려세운 쿠팡의 저력, 선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가? 쿠팡의 주가를 보면은 멤버십 가격 올렸을 때만 살짝 상승을 했고, 여전히 저공 비행 중이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봐도 22년 3분기 기준으로 쿠팡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야, 여기는 계속 조단위 적자였다가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다시 주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 거의 주가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 그러게요. 있어요. 주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약간 이제 개봉을 완료한 영화같이 돼버린 거야. 아. 이미 다 봤어, 결과를. 더 그렇지. 이상 뭐 새로운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주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가능성이라는 것인데 쿠팡이 내수 기업이라는 한계와 또 경쟁사들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을 미루었을 때 쿠팡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큰 폭의 폭발적인 성장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얼마나 벌었는가 혹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손정의가 얼마나 벌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쿠팡은 좋은 투자처인가? 쿠팡 주가의 모양이 마치 국장에 상장한 것처럼 상장한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쿠팡에 대한 평가는 결국 한국의 아마존이 되지는 못했고 당분간은 될 수 없을 듯하다. 말을 바꾸면 치킨 게임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꺾인 부분을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이버 쇼핑도 건재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국내로 진입한 중국 커머스들도 너무나도 강력하고 심지어 쇼핑의 기존 형식을 초월한 유튜브 쇼핑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회사들은 전혀 치킨 게임을 통해서 망할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이커머스 전장의 무한 경쟁 돌입은 쿠팡을 매력 없는 주식으로 만들었다. 쿠팡은 올해도 연간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만 잘 해주면은 돈을 버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는 조건은 만족하고 있는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쿠팡이 선택한 전략이 전혀 순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만 쿠팡의 매력을 발산하는 데만 온통 집중을 해왔고 무리하면서까지 달릴 수 있었던 유일한 동기의식은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할 거라는 그 기대였는데 최종 승자가 될 거라는 그 기대였는데 그 기대가 지금은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마라톤에서 오버페이스로 열심히 달렸는데 독보적인 선두가 아니라 그냥 여전히 선두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두권의 다른 경쟁 선수들은 오버페이스로 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버페이스로 뛴 쿠팡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실적이 이제 24년 3분기 실적인데 이때 실적 관련 기사를 보시면 쿠팡이 3분기 흑자 전환은 하겠지만 수익성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커머스 경쟁 심화라고 하고요. 2024년 영업이익도 2023년에 못 미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성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라는 거죠. 정리하면은 쿠팡은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 단 온리 소비자 편의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이 함정이다. 고로 지속 가능성의 의문 부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수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잡음을 일으키면서도 막상 경쟁자들은 무너뜨리지 못했고 심지어 다시 적자 전환을 했던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경쟁사 네이버의 경우를 보면은 비교적 상생 구조에 집중을 하는 듯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네이버 쇼핑의 실적은 매분기 상승 중이고 쿠팡빨 치킨 게임의 타격은 전혀 없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과 경쟁사들의 서비스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여전히 쿠팡이 선두주자이며 앞으로 계속 앞서간다라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경쟁사 대비 더 편리하고 더 직관적인 게 바로 쿠팡이라는 거죠. 단지 소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CJ, LG 생건 등의 주력 브랜드들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PB 상품을 만드는 그런 식의 선 넘는 행위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 혹은 재무 상태보다 우선하여 소비자 니즈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치킨 게임은 너무나도 길어졌고 결국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치킨 게임에서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한국의 아마존으로 등극을 했다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결국에 쿠팡은 아마존 전략으로 아마존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네이버는 쿠팡이 내세우던 서비스들을 뭐 당일 배송, 뭐 OTT, 뭐 쿠팡 프레쉬 같은 것들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쿠팡 멤버십과 비교했을 때 모든 혜택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인상하기 전에 쿠팡 멤버십 가격입니다.
아직도 네이버가 쿠팡 서비스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고 또 쿠팡이 무너지는 상황은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가의 가장 중요한 성장성 측면에서 쿠팡에 대한 의문부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 영상도 역시 소비자의 편의성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투자자로서 회사의 성장성과 주가 그리고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